중소기업 CEO를 위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위한 콘텐츠 CEO 리포트 10월 1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인데요. 이 가지급금을 그냥 방치시켜 두다 보면 가업 승계를 하실 때 큰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자, 먼저 가지급금이 왜 발생됐는지를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좀 있는데요.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대표님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가지급금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갑의 기업 때문에 리베이트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뭐 혹은 법정 자본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실제로 쓰신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 직원들이 무슨 비자라든지 신용 문제로 인해서 급여 처리가 하기 힘들어졌을 때 어떤 급여 부분에 대한 어떤 가지급금,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가지급금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라든지 혹은 우리 직원 급여 처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가지급금이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가지급금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근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과거에 발생되었던 가지급금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 가지급금을 법인 자산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신 기업이라면 이것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의 가지급금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순자산도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기업의 주식 가격도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이 가지급금이 누가 쓴 돈이고 누구의 돈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이 인정이자에 대한 납입 의무는 대표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누가 상환을 해야 하는 돈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억울한 상황들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실제 가지급금 귀속자의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인정이자가 직접 납입이 돼야 합니다. 즉 가지급금 귀속자를 명백하게 해 두셔야 차후에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을 가져오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님께서 혹여라도 유고를 하시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님의 상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가지급금이 대표님이 쓰신 금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금액이라면 정말로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기업에 맞는 솔루션들을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연락을 주십시오.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가지급금.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지급금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특히 가업 승계를 준비하신 대표님들께는 이건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요, 얼마가 있는지를 일단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뭐 법인 통장을 제대로 보시던 아니면 뭐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던 뭐 어쨌든 가지급금이 현재 얼마 정도 있는지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급금으로 인해서 이제 대표님이 납입의 의무가 있는 인정이자 같은 경우는 꼭 계산을 해 두셔서 직접 상환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건 대표님의 계좌에서 직접 법인으로 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상계 처리를 하거나 뭐 받아야 될 돈에서 받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받은 다음에 통장에서 돈을 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정이자를 직접 상환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일단 회사에서는 뭐 좋은 일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서 회사의 수익으로 일단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별다른 세무 조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인정이자로 인한 상여 처분을 받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뭐 인정이자로 인한 상여 처분을 받게 되면 세무 조정으로 인해서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가지금 인정이자만큼 대표자는 어쨌든 월급을 받은 거로 인해서 이 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대표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입금하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사항 없이 그냥 손익에 반영하시는 거,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인정이자로 인해서 좀 페널티가 두 개가 생깁니다. 일단 인정이자는 이제 법인의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를 좀 더 내게 하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혹시 차입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차입금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 처리가 되죠. 이자 부분이. 근데 가지급금 부분만큼은 네, 그러니까 차입금을 받아서 가지급금을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뭐 없으면은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차입금이 있다고 한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이런 페널티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가지급금이 좀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인정이자로 인해서 인정이자만큼 예를 들어서 법인의 수익으로 보거나 아니면 세무조정사항으로 강제로 입금을 잡거나 수익으로 잡거나 이런 상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법인에서는 그 비용 처리되는 차입금 이자에서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들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널티가 상당히 크다라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좀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얘가 계속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갑자기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서 또 해결 방법이 다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좀 관리 차원에서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지급금의 가업승계라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업승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겠죠. 주식을 이제 자녀에게 넘기는 작업이겠죠. 근데 주식을 자녀에게 넘길 때 이때까지는 가지급금이 없는 게 아무래도 승계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특히 가업의 승계주식 사전증여 특례를 하고자 할 때는 가지급금만큼은 이제 사업연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 전까지는 반드시 가지급금을 상환한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 계획 속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얘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시점은 이제 주식을 넘길 때 아니면 우리 회사랑 대표님하고 이제 이별을 고할 때 이때까지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통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가지급금 10억이다. 그럼 10억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이 소득세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죠. 만약에 돌아가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게 되면 상속세 계산할 때도 좀 정말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지급금은 네, 주식을 정리하기 전, 그리고 네, 대표와 법인과의 아름다운 이별 전에는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지급금 해결도 중요합니다만 이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